자, 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한 명씩 확인을 할 건데 확인하기 전에 미리 그냥 자수하자. 자, 단어 본인이 맞춰서 안 보냈다. 손 들어봐. 준이, 성준이. 쌤 그거 새벽에 그 12시나 이런 때 보는 거 그거 아니 그거는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어. 아침에 보는 건 안 되죠. 늦어서 아니 새벽 4시에 너무 늦어. 내가 아마 어제 거까지 뽑아준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 손 내려도 돼. 그러니까 토, 일, 월 이렇게 해갖고 6차까지 뽑아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한 명씩 볼게요 지금. 잠깐만. 성준이는 톡이 안 왔는데? 문자 말고? 아까 보낸 그 문자가 다야 그러면? 그 톡은 어제 제가 보냈던 잠깐만요. 월요일 거 일단 왔고. 네. 네가 카톡을 나가서 그런 건가? 네, 아예 지워진 것 같아요. 잠깐만. 아이씨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아. 일단 다 보내기는 했네. 보내기는 다 보냈네. 근데 날짜에 맞춰서 안 보냈네, 성준아. 그다음에 영화는 영화는 뭐 됐고. 그다음에 준이 아예 안 보냈네? 준이야? 왜 아예 안 보냈어? 선우도 다 확인했어. 뭐라고? 보내는 거를 몰랐다고요? 보내는 걸 몰랐다고? 너무 뻔한 핑계 아닌가, 준이야? 인석이도 일단 확인은 했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들은 뭐 요일에 맞게는 안 보낸 거지만 어쨌든 보내기는 보냈네. 준이는 아예 안 보냈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첫날부터? 성준이는 첫날부터 단어 결과 왜 이러고? 자, 뭐 내가 입 아프게 더 얘기하진 않을게. 수도 없이 얘기했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 이번 시험이 너네한테는 기회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지? 이 정도면은 귀에 딱지 박힐 거야. 준이가 오늘 단어 시험을 잘 봐서 자신이 있었던 건가? 안 보낸 이유가? 하기는 했냐? 네가 보낸 걸 까먹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까봐. 그날 다 했는데 그날 6개를 다 했다고요? 아니 저희 2개씩 다 줘봐 나한테. 6개 다 줘봐. 이건 뭐야? 이거 시간 쓴 거야? 저희 끝내고 아니 뭐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까먹지 말고 잘 보내고. 오늘부터 또 이제 숙제가 나갈 거거든. 내가 좀 미리 얘기해 주자면은 워크북을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워크북을 파트 1 짝, 파트 3 짝, 파트 4 짝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 날짜별로 해놨어. 이따 보내줄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거까지로 해서 내가 이제 보냈어.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미리 좀 공지를 해주자면은 그 기왕이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거를 너네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한 시간을 좀 줄게. 새벽 3시 전에 보내라. 그 이후에 보내지 마. 그 이후에 보내는 게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뭐 그 시간까지 막 얘네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내세요. 알겠죠? 그 전에 어떻게든 완수해갖고 틈틈이 하던지 어떻게든 해갖고 그 전에 보내세요.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런 경우는 내가 이해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수행평가나 각종 다른 뭐 이제 학교에 관련된 여러 활동 때문에 바쁠 수도 있어. 이해해. 나는 이해해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이 파트 1 하는 날이고 내일이 파트 3 하는 날이야. 근데 내일 그 다음 날 거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 본인이. 그러면은 오늘 파트 1, 파트 3를 뭐 미리 해놓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내가 괜찮다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대신에 오늘 예를 들어 파트 1, 파트 3를 미리 해놨어. 그럼 사진 찍어 보낼 때는 파트 1만 보내고 다음 날은 파트 3 미리 해놨으니까 미리 해놓은 거 그냥 찍기만 해갖고 보내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뭔 말인지? 지금 얘기했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사람 없지? 됐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으면은 미리 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학습 계획을 짜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나름대로. 그러면은 근데 그 계획이 좀 어그러질 것 같아.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뭐 미리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진 않겠다 이거야. 대신에 내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애들이 40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그 40명치를 매일매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그 당일날 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뭐 미리 하는 거 내가 뭐 뭐라 하지 않겠지만 보내는 거는 그 일자에 맞춰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해되냐 뭔 말이지? 이해됐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지금 이번에 시험이 보자. 니네가 교과서 4, 5과에다가 저거 뭐냐 이번 그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정을 좀 보면은 얘네가 이제 6월 2일 날 시험을 본단 말이야 모의고사를. 그래서 지금 일정을 좀 대략 한번 볼게. 일단 이번 주 중에 되도록이면 교과서 진도를 좀 끝내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한 화요일 6월 1일 한 요 정도까지를 갖고 교과서 진도를 좀 한번 최대한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6월 2일 날 이제 너네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겠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이때는 사실 요 기간만에 그 자습서 워크북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게 한 이쯤이나 빠르면 이쯤이지 않을까. 모의고사 진도를 말하는 거예요. 빨라야 6월 8일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보고 제가 요 날부터 진도 나갈지 요 날부터 진도 나갈지를 좀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 6월 1일까지 일단 교과서 진도를 좀 마무리를 하고 6월 5일 날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어법 변형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중간 과정,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좀 거쳐서 갈 수 있는 중간 좀 첨삭이라든가 아니면 어법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숙제는요 매일 하는 숙제로 제가 일주일 단위로 짜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숙제로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에 맞춰서 좀 되도록이면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됐죠? 네. 그럼 오늘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빡빡할 거예요. 아마도.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내일 보내도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요. 오늘은 이제 너네가 또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릴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그래도 5시간이 걸릴 그 분량은 아니에요. 파트 1 빈칸 채우기야. 그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5시간? 그 5시간 분량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주 맥시멈으로 잡아도 2시간이에요. 아주 맥시멈으로 잡아도. 근데 2시간 절대 안 걸려요. 파트 1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니네 또 집에 가서 니네가 바로 숙제 하겠냐? 집에 가서 또 뭐 밥 먹고 컴퓨터도 좀 하고 핸드폰도 좀 만지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새벽 3시, 4시 돼갖고 이제 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 이해하니까 되도록이면 3시 전에는 보내라 오늘. 알겠지? 할 수 있어. 그 정도 양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 너네 지겹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너네 성과 나와야 돼. 너네 열심히 해야 돼. 지난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지난번과 같은 마인드로 하지 말자고. 됐지? 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냐? 없어? 없으면은 바로 수업 시작한다. 토요일 날 오늘 본 거랑 단어 똑같은 건가요? 아,
토요일까지는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할 거고 토요일 날에 이제 추가 단어장을 줄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단어장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테스트를 자 5, 6과겠죠 아마도 그때? 5, 6과 테스트를 다음 주에 보겠지. 그래서 단어장은 아마 이제 매 시간 그 당분간은 5, 6과를 보다가 이제 모의고사 나오고 나면은 또 이제 모의고사 단어를 이제 또 주겠죠. 그리고 또 유의어 이런 게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유의어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또 이제 너무 많이 주면 여러분이 또 이 양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초반에 그 4과 5과 뭐 이런 부분 단어부터 좀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이내가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됐지 그럼? 단어 그 데일리 그 매일매일 하는 거는 일단은 안 줄 생각이에요. 오늘 단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단어 결과가 좀 전반적으로 나쁘다면은 이 매일 여러분이 하는 숙제에서 단어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요.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우리 지금 이제 제가 해놓은 그 저기 사이클에서 영작이 있거든요. 영작?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 영작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영작 부분은 지금 좀 고민되는 게 우리가 영작 부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문독해나 어법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내가 조금 들어서 그래서 좀 다른 버전의 워크북을 여러분한테 줘갖고 그거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 근데 일단은 내가 계획표에는 지금 이제 그 월수금이랑 화목토가 좀 달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작성해 놓은 계획표는 똑같은데 달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월수금 애들이랑 니네랑 달리 하려고. 근데 그 달리 하려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영작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원래 영작 그 한글 구문 분석해서 영작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 그 부분을 일단은 좀 당분간은 좀 제외를 시킬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법이나 뭐 구문독해나 이런 게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가서 좀 이제 부수적으로 좀 영작을 할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를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반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항상 이 교과서의 제목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지 제목 내용. 그래서 이 교과서 제목을 보면은 공유경제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글의 전반적인 소재는 공유경제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공유경제.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큰 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글은 일단 초반에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처음에. 공유경제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공유경제에 5가지 핵심 개념들이 있다 하면서 지금 설명이 돼 있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핵심 개념 5가지가 나오겠죠. 공유경제 핵심 개념 1, 2, 3, 4, 5가 나와. 이 각각 5가지가 글의 소제목으로 나와 있어. 글의 소제목. 이 교과서 4과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 본문별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소제목별로 나눠서 봐야 돼. 소제목별로. 지금 이게 본문별로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글이 아니야. 이 글의 구조 자체가.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하나가 소제목으로 나와. 소제목 나오고 난 다음에 예시를 설명하고 여기 위에다 쓸게요. 핵심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예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제 글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1번 소제목이 나오고 1번 소제목이 뭐 인터넷 기술이 이제 모든 걸 변화시켰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예시가 먼저 나와.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얘가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공유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설명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런 패턴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어. 예시 설명, 예시 설명, 예시 설명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패턴은 그러하다. 결국에 여러분이 이 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공유경제가 가져다주는 이점만을 다루고 있어. 이 글은요. 단점에 대해서는 다루는 게 없어요. 이점만을 다루고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좋고 저런 측면에서 좋고 또 이런 측면에서 좋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중요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불일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소제목별로 내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소제목별 내용이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요약문으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각 소제목별로 주요 내용을 내가 써줄 거야. 주요 내용을 써줄 거니까 너네가 잘 따라와서 필기를 하고 각 소제목별 요약문도 내가 한글로 다 써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너네가 잘 따라오면서 필기하면 되겠다. 됐지? 자, 내용 한번 봐볼게. 첫 문장부터 보자. 자, 공유경제는 is an economic system이래. 즉 경제 시스템이랍니다. 어떤 경제 시스템인가? 이거 치울게요. 경제 시스템인데 based on sharing statutory services.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경제 체제랍니다. For free or for a fee. free는 무료고 fee는 요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료로 또는 요금을 내고요. Directly from and between individuals. 개인들로부터 또는 개인들 간에 직접적으로요. 됐죠? 자, 다시 한번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이다? 공짜로 또는 대가를 받고 개인들로부터 또는 개인들 사이에서 직접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데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렌탈 서비스 생각하면 돼요. 됐어? 렌탈 서비스. 이게 이제 공유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 어떤 하나를 새로 구매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됩니다.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타임즈에 의해서 2011년에 지명이 되었는데 뭐로 지명이 됐냐면 as one of the 10 ideas. 자,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지명됐대. 그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 That would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지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the economic model, 경제적인 모델이 현재 변형시키고 있답니다. The landscape of the world economy. 세계의 경제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There are 5 key concepts of the sharing economy. 공유경제에 5가지 핵심적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이 5가지를 소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Here you can read about them. 여기서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뭐와 더불어서 along with appropriate case studies. 적절한 사례 일화들과 더불어서요. 이 사례 일화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아까 내가 예시말하고 설명 나온다 했지? 그 예시를 말하는 거야. 예시. 사례들을 말하는 거야. 어떤 사례 일화냐? Casting light on what the sharing economy is and how it works. 자, cast light on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조명하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cast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shed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 또는 throw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한다. 아무도 필기를 안 하네. 내가 쓰는데 니네가 필기를 안 해? 건방진 것들. 빨리빨리 써야지.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조명하다. 뭐를 조명해? What the sharing economy is니까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how it works.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공유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조명하는 적절한 사례 일화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너가 그 공유경제의 핵심 개념 5가지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도입부였어, 도입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을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인터넷이 만든데 모두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다래요. 자, 첫 번째 내용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다. 이게 첫 내용이야. 됐죠? 자, 인터넷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인터넷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줘. 기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라는 걸 좀 생각해줘. 기술의 발전. 됐어?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서비스 이런 거를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핵심이 공유 경제잖아.
근데 이 공유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렌탈 서비스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로 뭐라 해볼까? 만약에 뭐 자동차라고 볼까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좀 하고 싶어. 옛날 같았으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렌트카 해주는 업체가 있었겠죠? 그 업체를 내가 직접 발로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 인터넷이 없던 시절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사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 하나 말해줄게요. 내가 겪었던 거. 제가 이제 예전에 딱 하루 오토바이가 필요한 날이 있었어. 오토바이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뭐 렌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있었는데 그런 어플이 있진 않았어. 지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오토바이 렌탈 업체를 내가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이제 몇 군데를 찝었어. 그래서 내가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를 다 돌아다녔는데 왜 다 돌아다녔냐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일단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 종류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간에 빌릴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한 군데만 가갖고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가 또 여기도 갔다가 여기 가고 그걸 내가 따로 정리해놓고 비교해서 다시 이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 즉 내가 발로 뛰어야 돼. 발로. 그치?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요즘에는 그냥 어플 내가 다운받아갖고 알아서 가격 비교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덕분에 이 공유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나처럼 발로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몰라 안 빌려 그냥 오토바이 안 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렌탈 업체에서도 사실은 손해죠. 우리가 렌탈을 해줘야 돈을 버는 건데 렌탈을 못 해주니까 얘네도 손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이 되게 번거로우니까 안 빌리니까 둘 다 손해란 말이야. 근데 인터넷 기술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렌탈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자. Two young men in San Francisco. 자, 샌프란시스코의 두 청년이 were so poor that 하고 나왔는데 so that 구문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나 가난해서 대절이야 했다랍니다. They could not pay their rent. 그들의 월세예요. 여기서 렌트는요. 월세를 지불하지 못했대.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 뭘 생각했냐? 투부정사를 생각했는데 to rent out. 렌트를 아웃하는 거니까 얘네가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웃하는 거니까. 됐어요? rent out. Free air mattresses on their floor to people. 사람들에게 그들의 바닥에 있는 3개의 에어 매트리스를 렌탈을 해주는 걸 생각을 한 거야. 오히려. 그리고 serve them breakfast.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주는. 여기서 이제 serve는 앞에 있는 rent랑 이제 짝이죠.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라는 거야. 됐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이렇게 있어. 뭐 이제 방이 이렇게 뭐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제 살고 있어. 이제 두 청년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나 보지.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쉐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침대 그냥 대충 에어 매트리스 3개 깔고 여기 와서 잘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신 아침 식사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공고를 했겠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 뭐 하려고? 홍보를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to promote their little bed and breakfast. 그들의 작은 침대, 그 에어 매트리스랑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3명의 사람들이 showed up, 등장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각각 그리고 $80를 지불을 했대요. 한 명당. 그러면 이제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간을 내어주고 이제 돈을 받아가고 그걸로 이제 월세를 메꾸니까 얘네 입장에서 좋은 거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룻밤 뭐 아무데나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와갖고 잠만 자고 가면 되니까 둘 다 좋은 거겠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After the guests left,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은 생각했어. 그 이제 2명의 청년 말하는 거야. 그 두 청년이 This could be a big idea. 이것이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걸로 우리 사업할까?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야. 이제는 그들의 웹사이트는 25만 개의 방을 제공한답니다. 3만 개의 도시에서 192개국에 있는. 됐어? What they started. 그들이 시작했던 것 was a whole new business model. 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는 거야. 뭐를 제공하는 거냐? Providing a platform for the sharing economy. 그 공유 경제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얘네가 이 사이트를 만들기 이전에는 방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방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있었겠지. 시스템은 있었겠는데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똑같아. 렌탈해주는 업체는 있다 이거야. 업체는 있는데 렌탈을 하려면 내가 직접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렌탈해주는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은 없었다고요. 됐어? 그거랑 마찬가지야. 얘네도 방을 공유하는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즉 한마디로 플랫폼이 없었다고. 얘네가 만들기 이전에는. 근데 얘네가 이 플랫폼을 만든 거야. 이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 뭐야? 이제 자기네들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겠죠. 첫 번째는 방을 공유해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방을 공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 됐어? 이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무려 192개국의 3만 개의 도시에서 25만 개의 방을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이 됐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뭘 제공하는 거야? 공유 경제를 위한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죠. 지금 얘네가 만든 사이트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여기까지가 뭘 말한 거야? 사례 말한 거야. 이제는 설명 나온다. 됐지? 지금 본문 2잖아. 본문 2인데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본문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소제목별로 나눠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자, 이어서 간다. The advance of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은 brought sharing into economy. 경제에다가 공유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Thanks to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덕분에 이제는 뭐가 있냐?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이 나왔지만 데이터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야. 알겠지? 자, 어떤 데이터냐? About people and things. 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그런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있겠지. 당연히 인터넷상에 있겠지. 그리고 그것은 make sharing cheaper and easier than ever. than ever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격이 싸고 더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를? 공유를요. 뭐가?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게 뭔데요? 이거야 이거. 사람과 사물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이 기술 덕분에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유를 더 값싸고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내용으로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렌탈 업체를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그 업체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오토바이가 있고 가격이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릴 수 있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더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내가 고르면 되잖아. 그렇지? 또 뭐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발로 뛸 필요가 없으니까. 됐어요? 즉 공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 You're able to rent a private room. 너는 대여할 수 있어. 사적 공간을요. 개인 소유의 방을 구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 이전에도 구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러나 it was usually more trouble than it was worth. 그것은 보통은 더 큰 고생이었답니다. than 뭐보다? 그것이 가치가 있었다기보다는. 자, 이게 뭔 말이냐? 잠깐 설명해 줄게.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도 인터넷 그런 이제 내가 이제 방을 구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없던 시절 이전에도 당연히 방을 빌리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아까 말했다시피. 하지만 그것은요. 그 값어치보다 더 큰 고생이었대. 값어치보다 더 큰 고생이 뭐냐? 아까 또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내가
오토바이를 빌리기 위해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갔어. 그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세 군데 달고 다 이제 내가 A에서 대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A로 또 갔어. 그럼 내가 무려 4번이나 간 거잖아. 그치? 이것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어떤 여러 가지 나의 노력의 낭비였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하루 빌리는데 3만 원에 대여를 했다고 한번 쳐보자. 여기가 4만 원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골라서 10,000원 싸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 이 10,000원 깎기 위한 노력이 과연 내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는 이 노력보다 값어치가 싸겠냐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지. 차비가 더 들었어. 됐어?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가치보다 이 3만 원에 빌릴 수 있다는 그 가치보다 고생이 더 컸다라는 거야. 됐어? 이해됐지? 자, 예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ithout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다면 how can you know?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대절이야. 누군가가 여분의 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이야? To your taste. 너의 취향이야. taste는 너의 취향에 알맞는 여분의 공간을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지? In a simple family house. 그냥 소박한 가정집에서요. 됐어요? 아니 인터넷이 알려주는 정보가 없는데 아까 내가 말했던 A 업체, B 업체, C 업체에서 여기 가면은 내가 내 취향에 알맞는 그런 방이 있겠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잖아. 내가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은 사진이나 이런 게 있고 리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손쉽게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손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제는 finding a room 방을 찾는 것 그리고 booking 그것을 예약하는 것은 is하고 나왔는데 여기 스위치 좀 조심하자. 스위치 주의. 주어 부분을 보면은 A and B로 나와 있거든. A and B로 나와 있으면 원래 복수 취급이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단수로 취급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방 찾는 거 따로 예약하는 거 따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방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하나가 이 덩어리가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나의 행동. 하나의 행동. 방 찾는 거 따로 예약하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고. 방을 찾고 나서 예약을 하는 거야. 됐어? 이게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단수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쓰지 않는다. 됐지? 자 다시 이제는 방을 찾고 나서 그것을 예약하는 것은 is simply a click away.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끝난다. 이런 소리야. All you need to do. 너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는 is to download an app.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 뿐이다. 이런 거야. 앱만 다운받으면 돼.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클릭 몇 번 하면은 뭐 그냥 짜르르 다 나오니까. 됐지? 여기서 하나 언법적인 거 포인트 잡자면 이 to 다운로드 있지? 여기서 to가 생략된다 얘들아. 생략 가능해. 이유는 내가 설명 안 할게. 왜냐면 이유를 들으면 더 복잡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 생략할게. 그냥 여기서 to가 생략 가능하다. 여기를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된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자, 아래 거 보자면. 저거 파일이 뭐 롬앤 그게 단순으로 구분해요. 외워야 돼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었는데 내가 팁을 좀 하나 주자면은 이 and를 해석할 때 뭐뭐 하고 나서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단수라 생각하면 돼. 뭐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면은 복수 취급이 되는 건데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침에 식사를 하는 것과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은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침에 식사하는 거 따로 저녁에 식사하는 거 따로잖아. 이때는 복수 취급이야.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식사한다는 건 따로가 아니라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 이 행동이 하나잖아. 이럴 때 이제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면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갈게. 그 웹사이트가 deals with all the rest. 자, 그 모든 나머지 일을 처리해 준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나머지 일이라는 게 얘들아 어떤 거야?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나머지 일을 처리해 준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앱을 다운로드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라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됐어요? 이거를 처리해 주는 거야. 그 웹사이트에서. 됐죠? 그 웹사이트가 나머지 일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이구. 자, 다시 한번. 웹사이트가 나머지 일, 즉 앱을 다운로드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을 처리해 준답니다. 뭐 하면서요? Locating the right space. Locate는 위치를 찾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적절한 공간을 찾아내면서 그리고 처리하면서 뭐를? 안전 문제, reservation, 예약, and payment, 지불 이런 거와 같은 일을 처리하면서 나머지 일을 처리해 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누가 처리해 준다고? 그 웹사이트, 그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해 준다고. 됐어요? 우리가 그냥 클릭 따다다닥 하면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가격에 안전사항은 어떠한지 예약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네요. Access is as good as ownership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은 소유만큼 좋다라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요. 이 as good as를 해석할 때 뭐뭐만큼 좋은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뭐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접근은 소유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접근은 소유와 다름없다. 자, 이건 또 뭔 말일까? 우리가 한번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가 보자. 접근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해본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 내가 한번 이용해 본다. 됐어? 이게 이제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유라는 건 내가 영원히 이용하는 거죠. 됐어요? 접근은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즉 접근이나 소유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사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현우는 네일 트위스터 설치할 필요가 있었어. 뭐를? A new lighting fixture를요. 바로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어. On his ceiling, 그의 천장에다가. 근데 a power drill, 전동 드릴이 was expensive to buy.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쌌어. Only for the occasion. 그 경우를 위해서만. 됐어? 그러니까 전동 드릴을 쓸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이거 이제 조명 설치하려고 몇 번 잉잉잉 이거 몇 번 하면 끝나는데 이거 한 번 하자고 사기에는 너무 돈 아깝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러나 현우의 이웃은 there lives someone,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that had a power drill. 자, 파워 드릴을 가지고는 있어.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지만 hadn't needed to use it. 자,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됐어요? 여기서 don't need to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don't need to. don't need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야. 근데 don't라는 표현 대신에 뭘 썼어? hadn't를 썼어요. hadn't. 됐습니까? 여기서 hadn't에다가 어법적인 걸 또 하나 보자면은 hadn't needed라고 지금 대과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대과거. 여기는 과거야. 그렇지?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왜 대과거고 얘는 과거고 얘는 왜 대과거냐? 쏘리. 명칭을 좀 바꿀게요. 대과거라기보다는 과거 완료에 바꿀게요. 과거 완료. 얘는 왜 과거고 얘는 왜 과거 완료를 쓰느냐? 이걸 비교했을 때 보자면 열어봐. 과거 시점에 여기에서 그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 과거 시점에. 근데 그 이전 시점, 대과거가 되겠죠. 그 이전 시점부터 이 과거 시점까지 이 사람은 어땠다?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요? 이 전동 드릴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왔었다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adn't needed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전동 드릴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거야. For a long while. 오랫동안.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접근은 소유